아니, 아우디가 미니밴을 만들었대. 너 아우디 미니밴 봤어? 아, 얘네 요즘 이상해. 야, 그리고 차에 가 달려있대. 자, 미니밴은 상용차란 이미지가 강해서 애초에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잘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미니밴을 만드는 회사는 폭스바겐밖에 없습니다. 아우디는 디자인이 강조된 멋진 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 아우디가 미적 요소를 가미하기 힘든 미니밴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아우디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우디는 컨셉트카의 진심인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동안 아우디가 수많은 자동차 디자인 유행을 만들어내고 디자인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드림카가 된 이유는 그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 컨셉카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해외 모터쇼를 다녀도 아우디의 컨셉트카는 정말 유심히 봅니다. 아우디의 컨셉트카는 거의 그대로 양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03년 아우디는 르망 콰트로 컨셉을 선보였습니다. 아우디의 화려한 르망 역사를 기념하는 모델인데 이거 딱 봐도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이 차는 3년 후에 R8이란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양산차보다 컨셉트카가 더 멋있기 마련인데 이건 양산차가 훨씬 멋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란 시간 동안 디자인적 성취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009년에는 아우디 창립 100주년 기념 모델이자 아우디 전기차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인 이트론 컨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때부터 이트론이란 이름이 붙은 수많은 컨셉트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단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단연 PB18 이트론을 뽑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실제로 봤는데 숨이 막히는 디자인이란 표현이 딱 맞는 자동차예요. 장난 아니죠? 특히 그때 아우디 A6 아반트를 시승하고 있었는데 마치 슈팅 브레이크처럼 늘씬하게 뻗은 차체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아우디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컨셉트카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모델이에요. 이랬던 아우디가 갑자기 미니밴 컨셉트를 만든 거죠. 이름은 어반 스피어. 이 차 역시 컨셉트와 아주 근접한 양산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아우디와 포르쉐가 협업해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이거든요. 120kW 배터리가 적용됐고 주행거리는 750km라고 합니다. 허무맹랑하지 않죠. 그동안 아우디는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면서도 양산에 가까운 컨셉트를 제작했으니까요. 어반 스피어는 역대 아우디 모델 중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면에 온갖 부품이 몰려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인 차의 크기도 큰데 역대 아우디 컨셉카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휠은 무려 24인치나 돼요. LED를 워낙 잘 활용하는 브랜드라 그런지 싱글 프레임 그릴은 이제 전광판처럼 됐죠. LED가 막 반짝이면서 뭔가 차가 말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게 진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릴에 원하는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제발 라이트 좀 켜고 달리세요. 뭐 이런 글들요. 이게 미니밴이긴 하지만 어쨌든 럭셔리를 논하는 아우디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는 고급스러움도 강조됐고 엄청 화려한 기술도 들어갔습니다. 일단 조명, 도어 쪽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양산차에도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대시보드를 가득 채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건 뭐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도어 트림 쪽 조작부가 신기한데 지금도 아우디 TT 보면 송풍구 다이얼을 돌리고 누르면서 에어컨 조절을 하잖아요. 그 방식이 한 단계 진화한 스타일이에요. 아이콘도 귀엽죠. 그리고 이 조작부는 사실 터치가 아니라 제스처 컨트롤로 조작된다는 사실. 제스처 컨트롤보다 더 신기한 건 앞좌석 뒤에 붙어있는 스크린이에요. 이게 굉장히 멀어서 터치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아이콘을 보고 있으면 그걸 인식하고 선택을 해줍니다. 자동차가 눈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홀로그램처럼 보이는 투명 OLED 스크린이 딱 끝내주죠. 그리고 정수기, 청소기 달린 차는 봤는데 정수기 달린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을 어떻게 넣고 필터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문득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기차는 친환경 이미지가 강하니까 깨끗한 물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우디가 스피어라고 불리는 컨셉트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피어가 영역, 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의 자동차라는 공간, 영역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아우디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카이 스피어, 이게 짱입니다. 이건 이 컨셉트를 그냥 가지고 나와야 해요.
당장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자동차가 이런 거거든요. 뚜껑이 열리는 2인승 전기 스포츠카. 아직 없어요. 누구든 빨리 세계 최초를 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만든다곤 하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마 아우디 TT 로드스터의 전기차 버전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 로드스터라는 게 작고 빠릿하고 뚜껑이 열린다는 것 때문에 사는 차예요. 물론 다다익선이지만 결핍과 결여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주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따지는 배터리 용량, 주행 거리 뭐 이런 건 조금 부족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컨셉카는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최고 출력은 600마력, 제로백은 4초,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이지만 스카이스피어는 가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허리가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당연히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휠 베이스가 짧았을 때는 역동적인 스포츠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휠 베이스가 길어졌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한 그랜드 투어러의 모습을 선사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스피어인 그랜드 스피어. 이 차는 제가 작년 독일 미넨 모터쇼에서 실제로 보기도 했었던 모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피어와는 다르게 가장 양산차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A9이라고 종종 불리기도 하고 아우디의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되기도 했었던 A6 이트론과 꽤 비슷하죠. 800V 충전 시스템이 가능한 것을 보면 이트론 GT와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우디는 WLTP 기준으로 750km 이상을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실내 구성은 어반 스피어와 비슷해요. 정수기도 역시 있고요. 화초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카트리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화초가 산소도 공급하고 실내 공기도 정화할 수 있겠죠. 꽃을 심으면 자연적인 향기도 느낄 수 있겠고요. 이 그랜드 스피어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플래그십 세단, 리무진들은 원래는 뒷좌석에 편의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운전기사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뒤에 앉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1열에 편의 시스템이 더 몰릴 것 같아요. 그동안 아우디는 실현 가능한 양산 단계 직전의 컨셉트카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셉트카를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스피어 시리즈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아우디가 새롭게 만들어낼 미래차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디자인 혁신을 보여줬던 아우디이기 때문에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서도 우리를 열광하게 만들 멋있는 자동차를 보여주겠죠?